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1심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항소심 심리기간 중에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 사안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무역 정책과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집행 중단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집행이 일시 중단되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긴급구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어요. 가뜩이나 오락가락하는 이 관세 정책에 각국이 대응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원도 엇갈린 판결을 내놓으면서 지금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 판결에 불복을 해서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항소법원은 통상법원이 내린 판결 영구 중단 명령은 항소법원이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범위 내에서 즉각적으로 집행정지 요청이 허용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처럼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여기에 근거해서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고인단, 관세 무효 이치장 측에 원고인단은 다음 달 5일까지 미국 정부의 신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고 또 미국 정부는 다음 달 9일까지 답변서를 내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것은 항소법원이 절차적으로 통상법원 판결에 대한 일시적인 효력 정지를 받아들이되 서류 검토가 끝나면 관세 영구 중단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겁니다.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통상법원의 판결은 너무 잘못됐고 너무 정치적이라면서 다행스럽게도 11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가 통상법원의 판결을 일시 중단시켰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 판사들과 일부 매우 나쁜 사람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라면서 이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잃게 될 수조 달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돈이라고 비난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트루스 소셜 글은 최근 올린 글 중에서 가장 장문, 가장 긴 글로 꼽힙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판결에 느끼는 분노와 위기감이 상당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에요. 이에 앞서서 지난 28일 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서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잖아요.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10에서 25% 관세와 지난달 2일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발표한 상호 관세 등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적용한 이 관세 부과에 완전히 제동이 걸린다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쓸 수 있는 관세 카드 여전히 남아있다고 며칠 전에 몇 가지 무역법 말씀을 드렸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우회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 수단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경제 보호를 위해서 최대 15%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하는데 150일 이후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한 무역법 122조, 또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338조 등이 있어요. 또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 사용했던 무역법 301조, 2기 행정부 들어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 품목 관세에 활용되는 이 무역 확장법 232조 등도 또 쓸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관세로 인한 혼란을 지켜보던 미국인들은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 국내 총생산 GDP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비자 지출 증가율은 전분기 4%에서 1.2%로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소비 지출 감소와 또 이 관세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어요.
GDP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기업 이익이 1,180억 달러가 급감했어요. 이것은 팬데믹 초기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관세 관련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구매 계획이 흔들리면서 소비자들은 4월에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제는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아직 4.2%로 비교적 낮아요. 또 물가 상승률 최근 최고치에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GDP의 거의 70%를 차지하죠. 소비지출. 이 둔화와 관세 관련 불안감이 경제의 다른 분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이 경고 신호라고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에 나온 미국 경제 지표 보면 4월의 개인 지출이 예상대로 증가하고 4월 개인 소득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를 하면서 주식시장에 대체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죠. 4월 근원 개인 소비지출 PCE 물가지수가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했어요. 연준 정책에 비둘기파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심리가 또 상향 조정되고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주식은 최악의 수준에서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주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어요. 이것 또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또 이번 주 6월 6일 발표될 5월 고용 지표가 다음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관세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뱅가드는 현재 평균 관세율이 10% 정도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초 관세 인상 예상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것은 기업 마진과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만 경제를 위축시키거나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악재입니다. 시장에서는 관세 인상 위험을 배제하고 싶지만 적어도 아직은 그럴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S&P 500 기업 중에 90% 이상 거의 다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77%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어요. 이것은 24년 2분기 이후 지금 최고치입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들이 이러한 이익 증가의 약 절반을 기여했어요. 바로 이것이 나스닥이 다른 지수들을 앞지르는 주요 이유예요. 지금 실적 좋게 나왔죠? 그런데 대형 기술주, 빅테크주들이 이 이익 증가의 약 절반을 기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다른 지수들을 앞지르는 주요 이유예요. 그래서 미국 기술주들을 빼고 투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미국 기술주들을 빼고 투자한다면 S&P 500에서도 대형 기술주들이 지금은 과거에는 S&P 500개 기업이죠. 거기에 대형 기술주들이 약 10% 정도였어요. 영향력이, 비중이. 근데 지금 3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 투자를 안 하고는 수익을 올릴 수가 없을 정도의 구조가 됐습니다. 이제 5월은 지나갔고 이번 6월에 17일, 18일 FOMC 또 열립니다. 금리 결정 동결할지 0.25% 내릴지 정말 관건입니다. 미국 주식시장 전문가들이 올해 말 S&P 500 지수가 5,900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전문가 5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예요. 5,900으로 마무리. 연말 S&P 500 전망치가 5,900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어요. 이것은 지난 2월 조사 때는 6,500. 이때보다 많이 낮아졌죠? 근데 지금 5월을 5,911로 맞췄으니 5,900이면 오히려 연말까지 11포인트 떨어지겠네요. 그러니 남은 기간 동안 S&P 500이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트럼프의 관세가 기업 실적을 누를 수 있다는 견해가 반영된 것이죠. 실적 전망에 대합한 14명 중에 7명은 S&P 500 기업들의 올해 이익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봤습니다. 5명은 소폭 감소, 2명은 대폭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S&P 500 기업의 올해 이익이 전년 대비 8.4%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 예상 14% 증가보다 크게 낮아졌어요.
올해 S&P 500 전망을 최근에 6,500에서 6,000으로 내린 웰스파고가 관세는 결국 일종의 세금이라면서 미국 소비자와 기업, 국제 생산자와 기업이 그 부담을 나눠지게 된다. 관세가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